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버니엘 학교를 아십니까? 1997년 학교법인 부도 이후 무려 26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온 부산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학교인데요. 최근 들어 모처럼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버니엘 학교 사태의 본질과 해법을 두고 깊이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하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투데이 영남 주재 기자를 맡고 있는 서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서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제2부에서 정은영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예,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브니엘 예술중고등학교. 1999년 학교법인이 최종 부도 처리된 후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국내 최장기 임시이사 체제 사립학교입니다. 브니엘 학교의 파행은 어떤 과거의 어떤 무리한 학교 이전 사업과 그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부도가 발생해서 그런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설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학교의 운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오랜 기간 또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임시이사 체제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관리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이사진이 있다면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운영이 될 것이나 체계적인 학교 운영을 임시이사 체제는 뒷받침하는 데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매년 학교 운영에 매년마다 혼선이 생기고 있으며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기 임시이사 체제는 학생 학습권과 학교 운영에 어떤 피해를 주었나요? 임시이사 체제는 법적으로 학사 운영에 깊이 개입을 할 수가 없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과 교육 환경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발전 방향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됐는데 임시이사 체제는 상당한 제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요 사안이 어떤 임시이사 체제에서 빠르게 결정되지 못하고 빠르게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미션 스쿨인 사립학교로서 저희 설립 취지,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교육 철학과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태에서도 드러난 어떤 임시이사 체제의 한계와 또 근본적으로 어떤 임시이사 체제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에서 이런 비롯된 결과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또한 교사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학교의 정상화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장기간 지금 파행 운영되고 있는 버니엘 학교에 대한 좋은 해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버니엘 학교가 최근 정상화 논의가 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26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을 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수 기자님이 간단히 좀 한번 진단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반세기나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브니엘 학교 같은 문제는 좀 길어졌죠. 이제 설립자 측의 성결 부채 변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1999년 이후로 26년간 이렇게 쭉 미뤄져 있습니다. 설립자 후손과 운영진 사이의 갈등의 문제에 법원과 교육부가 이제 끼어들어서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됐는데 원래 사업법에 따르면 3년 정도 안에 3년만만 할 수 있는 게 지금 38, 24를 넘었죠. 그래서 26년까지 왔습니다. 저도 보니까 최초에 1999년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에 만 3년 정도 만에 이렇게 정상화가 추진이 됐더라고요. 1997년 학교법인이 부도난 이후에 수차례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계속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사법부 판단도 있고 뭐 그 과정에 교육당국에서도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오래 전인 1997년에 학교가 부도난 이후에 정상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자 후손이랑 운영진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법원의 소송이 계속 제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또 교육부까지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학법상 사실은 임시이사 체제는 3년 정도가 정상화 3년 정도 내에 정상화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결국 임시이사 체제가 25년 동안 계속되면서 정상화되는 것이 좀 무산이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워낙에 부산 사회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99년도에 일부 이사회에서 교비의 불법 전용이 드러나가지고 전부 해임이 되면서 곧바로 임시이사들이 파견이 됐고 그래서 임시이사 체제가 두 번을 거쳐서 2002년 12월에 당시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이사장으로 하는 정상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최용명, 김우식, 정근 이사장까지 쭉 잘 해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임시이사가 파견됐단 말이죠. 그 정상화된 이사회가 다 이제 부정이 되면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중간에 뭐 상지대학교 판결이 2007년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1999년도에 사학 비리 때문에 기존에 이제 법인 이사 7명이 전원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임시이사 체제로 이루어지다가 2002년에 12월경에 설립자 측의 선결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정원식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정상화됐고 그 이후에 그 등등등 해서 계속 이제 임시이사 체제가 진행이 됐었는데 유지가 됐었는데 2007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판결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임시이사가 원래는 보통인 정이사를 선임하고 물러나는 것이 보통의 관례처럼 이루어졌거든요. 원래 판결에서는 임시이사가 당연히 정이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그 조건에서 다 정이사를 선임하고 물러나는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2007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시이사는 단순히 이 정상화를 하기 위한 업무 임시이사들이 업무 영역이 있는 것이고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이 다 무효화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소송의 대상은 이제 설립자 측에서 소송을 하게 된 대상은 당시에 최초로 정식이사로 선임이 됐던 정원식 총리 체제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이제 이사회 부존재가 그냥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후에 물려받은 모든 정이사 체제들이 다 이제 부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무조건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심, 2심 얘기했는데 결국은 대부분에서는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이 정신은 이제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당시에 그런 법조계에서 이걸 놓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전에는 이 판결이 있기 전에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이전의 판례 내용을 이제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했던 그런 행위들이 모두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송이 진행된 건이라든지 향후에 소송이 진행될 건들에도 다 적용이 돼버린 상황이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를 한 것입니다.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랬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에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임시이사들이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학교들이 다 정의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했던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런 데서 다 분해일 학교와 같은 비슷한 전철을 밟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우려는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충격과 공포에 가까운 이제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었죠. 이제 관선 이사의 어떤 역할을 이때까지 거의 공론화되어 있던 걸 뒤집은 형태가 돼서 그 당시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좀 많은 반발들이 좀 있었는데 그 뒤로 결국은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뭐 설립자들의 그 부채 부분 37억 부분을 뭐 가져오지 않는다 뭐 이 부분이 계속 시간이 끌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사고까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게 임시이사 그 이후에 또 사립학교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분쟁 중인 학교, 분규 중인 학교의 정상화는 이제 처리하는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 분해일 학교 정상화도 추진을 했단 심의의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설립자 측은 당시에 학교 이전 과정에 너무나 거액의 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남겨가지고 사학 비리의 대표적인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재정기여자인 그 이후에 정상화 과정의 마지막 이사장이었던 정건 이사장 체제에 학교 운영권을 넘기는 걸로 심의 의결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다시 정상화를 했거든요. 적어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는 준사법적인 기구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거기 기각이 되면은 좀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사법부 어디 소송을 할 때도 보통 뭐 화해 조정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분위에서 결정된 거는 거의 그 법원의 그 선고 결정과 마찬가지, 판결문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사법부에서 또다시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관할 교육청이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 되면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존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기관으로서 이런 분쟁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이 다루어진 내용이 어떤 뭐 결함이 있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또는 뭐 규정을 잘못 적용했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은 또 법원에서 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뭐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 부분을 판단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렇게 긋돌고 있는 뭐 계속 파ек 운영되고 있는 그 학교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 너무나 이제 당황스럽겠다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은 또 다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누구가 또 이제 학교 운영권을 보장을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하려 하는데 또 다시 설립자나 아니면 또 학교 또 다른 이제 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또 거기 뒤집어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끝없이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이야기죠.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네, 시민단체에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태가 분해일의 사태죠. 보통 이제 4분의 1 통해서 그리고 관선들이 이제 들어와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안에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핑퐁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간 사례로 다들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사학에 또 권학 이념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맞게 뭔가 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징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길게 지금 파행 운영되고 있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분해일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번 교육감님은 어쨌든 이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파행 운영되다 보니까 학교 발전이 자꾸 더디고 학교 구성원들이 다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지역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우려가 생기고 우려하니까 전향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학교 법인에서 이렇게 학교 이전 과정에서 이 생성됐던 그 부채 그 해소 방안이 정상화의 주 쟁점이었는데 그걸 지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자를 합쳐가지고 한 800억대에 이르는데 그걸 다 변제 계획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학교 운영권을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 보겠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지난 교육감님은 여기에 이제 그 거액의 부채는 설립자가 학교 이전 과정에서 생긴 거고 그건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교육청이 정상적인 학교라고 이렇게 정상화시켜 개입되고 나서 그러니까 선결 부채 그러니까 교비 불법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정원식 이사장 그때 최초로 정상화됐을 때 10억인가를 변제해 줬단 말이죠. 그게 최용명, 김우식, 정건 이사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37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결 부채라는 거는 그냥 뭐 운영권을 주고 파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설립자가 부도났을 당시에 교비를 불법 전용한 부분, 이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긴급히 회복해야 될 부채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소해 준 금액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이제 딱 그 부분만 37억 부분만 우선으로 변제하면은 설립자 당신께 이 학교를 운영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올해 2월부터 추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은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부산시 교육청이 2월 25일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자 측이 37억 원을 변제하면 정상화 추진을 하도록 한다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 심의 의결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 3월 30일까지 또 설립자 측에 시한부 학교 정상화 선결 조치를 이행을 해라라고 또 한 번 더 조치를 내렸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럼 연장된 기한까지는 이 사분위에서 심의 의결된 37억을 선결 부채를 변제를 하라라고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그 6월 30일까지도 변제가 안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또 이제 반년을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 되면은 이제 시민사회나 학교 관계자, 학교 구성원들 생각은 그러면 12월 말까지 안 됐다.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을 할까? 그러면 또 곧바로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그것도 넘고 또 다른 또 만일 지금 교육감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육수장으로 오게 되면은 이 파행이 연속이 돼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도 또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시민단체에서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서 기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뭐 학교가 상태가 지금 좋을 수가 없는 지금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기부금 부분도 많이 줄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결단이 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행정은 결국 뭐 교육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 지금 결국 학교를 중간에 띄워놓고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 판단이 필요할 거다라고 시민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지금 결국은 그 800억대 부채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설립자에게 다만 선결 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었던 그 선결 부채 37억만 변제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분위에서 올해 2월 말에 심의 의결을 한 내용이지만 이전부터 그런 걸 제안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연기만 할 게 아니고 여기서 어째 교육당국에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 이게 기한만 연장한다고 해서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지금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도 물론 이제 원래 의결에 따라서 설립자 측에서 선결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 그럼 계속 변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 시간만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002년 12월 달에 정원식 체제로 최초로 정상화될 때부터 교육청에서는 관할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선결부채만 하면 정상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 학교부채 신축 과정에 있는 이렇게 져야 했던 그 부채들을 해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설립자의 얘기를 듣고 학교 운영에 참여를 했다가 또 그분하고 갈등 때문에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때 그런 부분들만 없었으면은 이 학교가 벌써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제가 가정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프로세스대로 정원식 그 위원장 프로세스대로 했으면 훨씬 더 빨랐을 거고 더 정상적인 학교가 금정구에 있었겠죠. 나름대로 경영해 볼 만한 의지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 했으면은 설립자는 당연히 돕는 게 도리일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쟁송 이렇게 하면서 사법당국에서도 원래 무조건 설립자 위주로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뭐 그 사법부에서도 뭐 설립자 쪽이 꼭 정상화의 주체가 돼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뭐 보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는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분위에서 그 선결 부채를 그 이행을 하라라고 지금 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지금 그 이행을 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뭐 4월 30일, 6월 30일까지 해서 안 된다 하면은 12월 말까지 한들 그 돈이 마련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서 기자님, 선결부채 37억 설립자 측이 변제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가고 있는 타임라인으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선결 부채는 뭐 포기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엄청난 부채는 포기를 한 거고 선결 부채만 가져오면 할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빨리 이렇게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뭐 건축으로 따져도 지금 뭐 계약금도 못 넣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하염없이 관할 교육청에서 이제 정상화 그래도 좀 정상화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선결 부채만 해소하면은 정상화를 하겠다고 한 이런 부분까지 계속 이제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시한을 갖다 연장해 주면서 저 학교는 학교대로 정상화가 안 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선결 부채의 그 설립자 입장에서 선결 부채의 채무자지만은 실질적 채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정원식 총리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어받는 정건 이사장 측 입장에서는 37억 당장의 그 원금만 37억 그 부분을 빨리 자기는 조기에 그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완전한 선의의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예, 정건 이사장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거기서 결국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은 그 사실 이 분이엘 학교가 장기로 이제 파행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회수를 못하는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은 또 여러 당사자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는 투자 또는 회수 이런 경우는 민사채권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도 교육부가 또 엮여 있고요. 만약에 교육 당국에서 어떤 그 처분을 하거나 교육 당국의 어떤 잘못된 그 행정 행위가 이런 선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뭐 국가배상이라든지 그런 또 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뭐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이제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네, 뭐 중대한 과실, 공무원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그 승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제 배상 청구 권한은 있는데 승소 가능성 여부는 이제 해당 그 교육 당국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에 현격하게 이제 뭐 이렇게 과오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게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쨌든 그 26년간 이렇게 학교가 파행 운영되면서 그 겪어야 하는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그 피해는 엄청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관선 체제의 또 가장 큰 핵심은 이게 또 민선하고의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명약 관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번에 뭐 좀 다양한 또 어떤 그 내부의 또 헤게모니 다툼 때문에 안 좋은 일도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해일이 정상화를 되기 위해서는 뭐 결국은 풀 거를 풀고 그 사학의 건립 이념을 찾아서 리턴 투 네이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해일 학교 법인에서 산하의 학교가 일반계 학교 2개 하고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예술중고등학교 이렇게 4개 있지 않습니까? 예술중고등학교는 자립형 학교거든요. 여기는 재정 결함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월사금으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 이제 비극적인 사태 이런 부분들의 나쁜 영향이 학생 모집에 나중에 연결이 되면은 많은 학교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술 중고등학교의 경영 정상화 이런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좀 정상화가 더 필요한데 이럴 때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권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선결부채를 처리하지 못하는 설립자를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백기사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또 백기사들이 또 들어가서 이걸 빨리 선결적으로 좀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가 죽어가는데 이렇게 정확한 형태라면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지금 문제는 예술고등학교 쪽에 그 TO가 굉장히 급감해서 조금 힘든 운용이 예상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경영 그 학교 운영을 잘 하면은 경영 합리화도 이루어지고 더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K-팝이나 K-컬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사실은 학교 부분이 빨리 정상화가 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장기 파행 운영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정 변호사님, 분해일 학교가 26년간 거의 파행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파행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 사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임시이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뭐 사학이 뭐 분규가 있거나 또는 부실이 있거나 하면은 흔하게 또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25년 동안이나 이런 장기 파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뭐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언제까지 또 이제 파행이 계속될지 또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지 우리 또 학교 정말 학생들도 뿐만 아니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해일 학교 정상화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선결부채 정리만 되면은 학교 정상화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설립자에 한해서이지만은 그래서
그 선결 부채에 대한 의미, 선결 부채가 도대체 뭐인지 정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권 정상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설립자가 못했을 경우에 그 대안으로 시급히 그러니까 이거를 선결부채 변제 기간 시한을 연장하기보다는 재정기여자를 빨리 찾는 게 해법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선결 부채는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부채가 37억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존의 부채가 더 많은 부채가 더 많은 부채가 있지만 그 다 많은 부채를 모두 변제하라라고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투자한 그런 기여자들의 재정 기여자들에 대한 부채를 변제를 하는 것이 그 모두 합하니까 37억 정도가 되는 선결 부채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37억 그 부채를 일단 변제를 하면 운영을 정상화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교육 당국의 기본적인 원칙인 지금 이 의결 조건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실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연장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언제까지 사실 이 연장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기준도 모호하고 뭐 그런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산의 교육계에서는 현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뚜렷하게 분해일 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선결부채 37억만 가지고 오면은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권을 주겠다고 이리 한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걸 또다시 6개월씩 이렇게 연기하고 그것도 내년 선거까지 또 물리게 되면은 또 무한정으로 또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 설립자하고의 상담은 거기서 이제 딱 중단을 하고 오히려 재정 기여자를 찾아서 그 바로 학교 정상화를 모색하는 물론 재정 기여자를 찾아가지고 할 때는 또 조건들이 설립자한테 했을 때는 선결부채 37억 변제지만은 재정 기여자를 뽑아가지고 했을 때는 또 뭐 800억에 대한 부채 해소 방안을 또 요구를 할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은 정상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게 선결부채 37억에 대한 실질적 채권자에게 학교 운영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또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서 기자님? 예, 뭐 행정, 법적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이제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데 좀 어떻게 흘러갈지를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기여자도 한 방식이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 사안을 놓고 무기한으로 자꾸 연기를 할 게 아니고 새롭게 재정 기여자를 모시게해가지고 학교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설립자가 800억이나 된 대형 부채는 일단 뭐 그 설계자한테만 가능한 조건이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능한 조건이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37억에서 선결 부채만 정리할 해서 학원을 정상화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뭐 37억을 끌 수 있는 그런 뭐 재정 기여자가 왔든 뭐 관선 이사 체제로 하든 뭐 어떤 부산시 교육청의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2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해일 학교 정상화 심의 의결 선결부채 37억 변제 이행 조건부 정상화 그 심의 의결한 부분이 솔로몬의 해법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연말까지 일단 교육청은 이제 관할청에서는 37억 선결부채 이행 기한을
설립자에게 또 2025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때까지 안 되면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일들. 분해일 학교는 사실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거 아닌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두 분의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해법을 지금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그 해결의 그 실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뭐 변제를 하기로 그 의결을 한 것이니까 성결 부채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 기자님은? 네, 저도 뭐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뭐 하나 뭐 안 되면 뭐 1순위자가 안 되면 2순위자한테 주든지 뭐 그런 저희가 하든 뭐 그런 형태로 뭐 사회적 통념에 맞게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도 이렇게 분쟁을 하는 동안 학교 안에 학내 안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를 교육청에서 좀 더 이렇게 인지를 좀 더 하고 이렇게 설립자님을 위한 시간을 계속 늘려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조금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26년간 학교가 파행 운영되면서 이 정상화에 대한 해법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법 찾는 게 37억에 대한 실질 채권자인 정건 이사장을 재정기획자로 해가지고 빠른 해법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몇몇 교육 관계자들부터 들은 적은 있어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두 분의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새로운 또 재정 기여자를 찾아서 그 투입이 되고 하면 또 이 체제가 계속 파행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재정을 투입한 쪽에서 그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는 새로운 또 의결이 또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논의가 또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분해일 학교만 놓고 보면은 정건 이사장은 그 지독히 그 선의의 피해자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이 선의의 피해자가 그 학교 과정에서 투입됐던 그 돈은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건 이사장 측에서는 아마 그 국가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본인들은 뭐 생각에 그 당시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재정기여자로 인정받아가지고 학교 운영권을 받았을 때 그때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수는 7명이에요. 그러면 7명을 해야 되는데 12명을 정이사로 했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에 패하게 한 핵심 그거예요. 과오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육청이 이는 뭐 결정적인 과오로 인해 가지고 정건 이사장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이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저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변호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리적으로 제가 좀 무리인가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학교 그 이사 12명 승인하는 것이 그 절차라든지 그 방법 또 이제 구체적인 사정을 다 살펴봐야 될 것이긴 한데 그 이제 승인하는 행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소송 자체에서 소송 제기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건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제 소송의 결과라는 것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7년째 파행 운영되고 있는 VNL 학교 정상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두 분 각각 듣고 싶습니다. 서 기자님부터. 네, 뭐 일단 지금 뭐 성결 부채,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부산시 교육청의 중재를 통해서 그 설립자와 최종 재정 기여자가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또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어떤 정상화의 현실적인 첫걸음은 어떤 그 권리 관계를 다 해소를 해야 되니까요. 그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만드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그 양 당사자 간의 만남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네, 뭐 교육청에서 접을 잘 붙여가지고 자리를 잘 만들어야죠. 예, 어느 방송국에 솔로몬 데이를 진행하고 계시는 정은정 변호사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현실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이제 사학 제도가 굉장히 이제 임시이사 체제가 25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사학 제도가 좀 이렇게 면밀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학 제도를 좀 개혁을 해서 이런 또 다른 제2의 분위의 사태가 없도록 그런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만나는 것, 당사자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제 시민단체나 법조계 이런 데서 좀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구성됐으면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사실은 불명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두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 아들 둘도 VNL 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VNL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지고 제가 늘 저도 함께 걱정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도 합니다. 네, VNL 학교 사태는 단순히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이어진 임시이사 체제는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책임을 분담하며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반세기나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설립자 후손과 운영진 사이의 갈등의 문제에 법원과 교육부가 이제 끼어들어서 어떻게든 이제 뭐 변제를 하기로 그 의결을 한 것이니까 성결 부채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수는 7명이에요. 그러면 7명을 해야 되는데 12명을 정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에 패하게 한 핵심 그거예요. 과오예요. 사학제도를 좀 개혁을 해서 이런 또 다른 제2의 분위의 사태가 없도록 그런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VNL 학교 정상화에 대해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학교의 어떤 정상화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과거의 공금 횡령이나 부도 사태를 일으킨 어떤 이 사진이 다시 이 학교에 관여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인망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VNL 학교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계기로 어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학교, 또한 교사들이 신뢰를 가지고 기독교 이념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